평소에 저희가 안녕하세요 먼저 하는데 그냥 한번 조용히 한번 먼저 고개만 한번 숙여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기 변호사님도 법무법인 라움과 라움 법률TV에 지금 거의 뭐 핫한 변호사님이신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변호사님 계속 주가가 높으셔가지고요. 네, 찾는 곳이 계속 많아진다는데 여러분들도 변호사님 얼굴 보러 또 한번 로펌에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퇴직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퇴직금만큼 중요한 게 없죠. 또 나이 이렇게 누구든 나이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회사를 옮겨 다니잖아요. 또 이제 왜냐면 커리어를 더 쌓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퇴직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퇴직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변호사님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한번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퇴직금 되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근로자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는다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설명하기 되게 웃으면서 설명하는 순간이 많은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이제 1년 이상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달치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받고 2년 일하면 두 달치 월급을 더 받고 3달, 3년이면 세 달치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제 지급받는 금액이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퇴직금을 받으면 이게 1년치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더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한 달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퇴사하기 직전 3개월치 임금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사 직전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으신 근로자가 있으시면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죠. 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인 겁니다. 네. 만약에 1년 일하시면 365분의 분자가 365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전에 퇴직금은 이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재직일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일은 계속 하는데 계약서만 계속해서 반복갱신해서 작성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재직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제가 많이 이제 처음에 이제 노동부에서 일하면서 놀랐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계속적으로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만 계속 이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일단은 뭐 1년치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씩 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이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사실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형식만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거지 계속 일은 쭉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총 재직 기간을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면 1년 계약하고 계속 1년 계속 재직하시는데 1년 단위로 계속 계약했다. 사용주 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1년 계약하고 종료 시점에 퇴직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년 계약해가지고 퇴직금을 주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분이 만약에 10년을 일하신다. 네. 그러면 퇴사하실 때 임금은 분명히 올라가 있죠. 예, 그렇죠. 올라가 있으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많겠죠. 예, 근데 그렇죠. 1년 단위라면 만약에 100, 200, 300 매년 이렇게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일하고 100 받으시고 2년 일하셨을 때 200 받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 그 평균 임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조금 이용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죠. 아, 예. 그렇구나. 이게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 예. 이거 만약에 영리합니다. 이제 1년 단위로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씩 쪼개서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이분은 어쨌든 계속 재직인데 중간중간에 퇴직금을 줬다. 그럼 우리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주는 거고 중간 정산은 정말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거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으면 나중에 이제 뭐 신고대로 당하시고 아. 돈은 다 토해내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늘 악덕 고용주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2, 3일 정도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또 채용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또 재직 기간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 단위 계약이건 아니면 뭐 364일 계약이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또 재직 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1월 1일에 계약해서 뭐 당일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된 경우이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월 30일까지 6개월 딱 해놓고 네. 그 다음에 2, 3일 동안 쉬게 한 다음에 네. 아니면 해고를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7월 2일, 3일부터 또 뭐 내년 1월 2일, 3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사회자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로기준법은 다 근로자 편이니까 음,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다 연장하는 걸로 네. 보지 않을까요? 네. 아, 예,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감이 엄청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가 법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네,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약의 형태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이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편법으로 한다는 걸 근로자도 알고 있고 네. 당연히 해고는 시켰지만 2, 3일 뒤면 당연히 복귀할 복직이 거라는 네, 그렇죠. 그 기대하고 있겠죠. 기대권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 계약 기간은 계속 재직 기간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모든 기간 포함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재직 기간에 대해서 계속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만약에 이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제 휴업 기간이나 아니면 업무상 다쳐서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재직 기간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혹시 또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 개념만 잘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재직 기간과 관련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내가 내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기간은 있다. 그런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재직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이 재직 기간이란 것은 회사에 소속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또 만약에 사업주가 잘못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면 이 법을 떠나서라도 그 기간을 사실은 그렇죠. 이제 포함시켜 주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럼 또 반대로 이제 근로자가 이제 귀책 사유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참 제가 이거 답변하면서도 처음에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좀 뭐라 해야지 조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참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근로자가 잘못해도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재직 기간에 포함이 되는 눈치입니다 지금요. 예측하신 바대로 이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한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서 이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기간입니다. 회사에 네. 소속된 기간이죠. 네.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뭐 자기 사고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아파서 병가를 쓴 기간, 네. 그런 기간도 어쨌든 근로자 기책 사유죠. 네. 그 기간도 다 포함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취업 규칙 같은데 뭐 만약에 뭐 근로자 중에 사실 뭐 군대 같은데 다녀오신 분들 네. 간혹 있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동안 이제 회사 못 나오는데 네. 그 모든 기간은 사실 재직 기간을 보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취업 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다 포함시켜 주는 게 맞고요. 취업 규칙에 그런 게 있으면 이 기간을 좀 빼셔도 사실은 좀 상관없다고 행정인사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노동상담소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낄 때마다 사용자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예, 근로자분들은 워낙 뭐 열심히 이미 살고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사용자분들은 최대한 정말 말 그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 소리나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솔직히 대부분 듣잖아요, 사용자분들이. 그거에 대한 무게감과 중압감을 사실은 이제 지켜내고 사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법규 안에서 근로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족 같은 사실은 뭐 회사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노동상담소 이 시간을 겪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근로기준법은 정말 근로자의 편에 서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좀 느낍니다. 아무튼 변호사님도 이리저리 이제 뭐 많은 사건들을 이제 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방송을 아마 사용자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은 많이 쾌재를 좀 부르시고 사용자분들은 이게 사업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을 때가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대등한 사인 간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이제 우리가 동등한 거죠. 네. 근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사용자 근로자 관계는 이제 상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걸 전제로 하고 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좀 사회자 분들께서도 그런 지위에 있다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전 오늘도 되게 유익하고 되게 알찬 또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원하게 좀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이렇게 질의사항들 해소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최종일 변호사님 오늘도 바쁜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